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일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요, 한일고 국어가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신을 좀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이제 순서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과서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교과서는 이제 미래의 문학입니다. 1학년 교과서가 이제 동화여서 다른 학교랑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지 않는 좀 희귀한 교과서였는데, 그래도 미래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중에서 좀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는, 그래도 조금 많이 쓰는 교과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학교의 특성상 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도 많이 다뤄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거기 플러스 이제 학교 프린트물이 이제 제공이 되고, 거기에 있는 범위가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교과서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 이제 미래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건데, 이 모의고사가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가 좀 이제 섞여서 나오는 편이에요. 이번에 이제 공지 나온 거를 보니까 교과서가 지금 1단원부터 3단원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일부 선택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선택을 해서 또 진도를 나갈 거다, 이렇게 공지가 나온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반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뭐 문항 구성 같은 거는 뭐 1학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학년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식 3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배점제 100점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2점 후반대에서 3점대 정도로 이제 한 문항당 이제 배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배점이 한 2.8점에서 한 3.8점까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를 틀리느냐에 따라서도 뭐 등급이 어느 정도 갈릴 수가 있죠. 애들이 워낙 촘촘하게 좀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틀리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 영역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1학년과 다른 게 1학년은 국어라는 과목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섞여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과목명이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과목명이 문학이고요. 그리고 아마 2학기 때로 넘어가면은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언매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매는 2학기 때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1학기 이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영역을 한 학기에 다루다 보면 이거를 뭐 어느 갈래를 좀 집중적으로 나가기가 조금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한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봤을 때 좀 골고루 좀 분배를 해서 작년에는 좀 진행을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전 시가, 그다음에 현대시, 고전 산문, 그리고 현대 수필이 좀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교는 뭐 현대시하고 고전 시가 해가지고 시만 좀 나가거나 아니면 소설만 좀 모아서 나가거나 뭐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들이 두 분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뭐 고전, 현대 이렇게 나눠서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면이 좀 없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된 양도 7문항, 뭐 8문항, 13문항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골고루 다 이렇게 분배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고전 산문이 여기 13문항이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또 고전 시가가 12문항이어서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이 조금 더 비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전문학은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이제 덜 하면 더 안 나오는 장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공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뭐 1학년과 엄청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학교 선생님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다행인 점은 그 개성 강하신 분이 2학년 때 맡으셨던 분이 이번에 3학년으로 사실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도 좀 수업을 평이하게 들었다라고 평가했던 분은 아직 이제 2학년에 좀 남아 계시고, 대신에 그 선생님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은 좀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준거를 활용한 문제, 즉 보기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0%, 제가 봤을 때는 보기 있는 게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보기형 문제라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푸는 걸로 맞는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역별 편중이 심하지 않고 그다음 문학 관리가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의 결과에 따라서 뭐 1학년 때도 좀 그러셨겠지만 기말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중간고사 봤는데 애들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기말고사가 좀 쉽게 나오고요. 반대로 중간고사에 이제 애들이 너무 점수가 좋았다 하면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차가 엄청 심해서 어떤 때는 진짜 100점짜리가 몇 명씩 나와가지고 1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이제 기말로 넘어갔을 때 거의 애들이 막 100점 맞았던 애들도 70점, 60점으로 떨어지게끔 내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만으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애들 분위기를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뭐 전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리고 평이한 문제들은 좀 패스를 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문학의 이론적인 요소를 지문으로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학교의 방침이 어느 정도는 수능의 경향성이라는 걸 좀 따라가 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 지문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택지를 구성을 하는지를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문학 지문에 넣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 시험에도 반영을 해서 문학 시험이긴 하지만 그 문학의 이론적인 그런 요소를 다루고 있는 비문학 지문적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좀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잘은 보이지 않는데 건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실은 게 아니라 그 작품의 갈래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지문들을 쭉 주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작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문학 이론에 대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프린트도 나눠 주셨고, 근데 이 부분을 오히려 애들이 더 어려워하거든요. 굉장히 여기 있는 지문은 그 대학에서 사실 저도 국문과를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공할 때 보는 그런 책의 일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와서 필기를 제가 일단 열심히 하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가지고 오면 제가 해석을 해주고 좀 풀이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논문적인 요소라든지 단행본에서 복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업 시간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들의 어떤 이해력을 도와주고 문제를 그걸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현대 시나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작품으로 한 지문을 구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2지문하고 3지문 정도를 한 세트 안에 다 넣어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하나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뒤에 있는 그 지문에서 뭔가를 놓쳤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평소에도 이 작품엔 있는데 이 작품엔 없는 거, 뭐 이 작품과 이 작품의 공통점 이런 걸 계속 연계하는 학습을 해야 조금 이제 습득력이 생기고 그러면 실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로 선생님이 이제 좀 잘 틀리게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남아 계신 그 2학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은근히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흔한 유형이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다 나오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오는 구성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뭐 음성상징어라고 했을 때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게 부사에 해당이 돼야지 사실 음성상징어가 될 수 있거든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나 아니면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근데 뭐뭐뭐 거리다 라고 하면 이게 품사가 바뀌어서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아 이게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음성상징어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충분히 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서 내시는 편이기 때문에 유형은 굉장히 쉬울 수 있으나 이제 실수를 충분히 아이들한테 유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문제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짚어줬을 때 숙제를 이제 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 요렇게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작품상의 공통점, 차이점은 내용 가지고는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본인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틀린다라고 하면 다시 개념책을 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지문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문에서 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걸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 때는 비교하는 문제에다 적용이 안 돼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은근히 그렇게 개념이 좀 비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그게 빨리 보완이 안 되고 그렇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개념책을 한 번 더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형 문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보기형 문제인데 지금 양쪽에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죠. 보기도 지금 2개가 들어있고 선택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읽기 자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준거라고 하는 외부 지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비문학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도 읽어야 되고, 보기 1번, 그리고 보기 2번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킬러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기 문제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외적 준거. 이거는 고전 시가의 어떤 변형에 관련된 또 그런 글을 또 실어놨고, 그다음 여기서도 그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어준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적 사고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기 유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지문하고 또 연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창기파랑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특성은 양조동 해독과 이현진 해독,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두고 두 박사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품도 심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제 다루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또 저런 문제를 좀 어려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다른 외부 지문과 연계를 한 거긴 하지만 이 작품도 한 번은 다루어 준, 그러니까 학습 활동에 한 번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외부 지문의 당혹성으로 인해서 뭔가를 점수를 가르거나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을 쓰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소화했느냐가 결국에는 점수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은근히 사실 어휘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한 문제씩 꼭 출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 요것도 기말고사에 나왔던 거 이렇게 해서 한자성어를 한 번씩 출제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은근히 아이들이 이런 한자어 같은 거 잘 몰라요. 이게 이런 거. 사실 한자 아는 친구들은 그냥 다른 입자에다가 해서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거구나, 뭐 아니면 천상세계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모르는 친구들은 놓칠 수 있고요. 뭐 괴력난신 이런 말들도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학적인 어떤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 용어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좀 있어야지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도 선생님이 평소에 쓰시는 그런 어휘, 근데 자기가 모르는 어휘를 필기를 잘 해서 가지고 와야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뭐 OX에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숙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남아 계신 이 땡땡 선생님이 가끔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의 자습서라든지 아니면 문제집에서 나오는 해석과 살짝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확히 필기를 해서 가지고 와야지 제가 정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의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 해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다 받아서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출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주석 교과서 아이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학교 필기가 정해지고 이제 어떻게 습득이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공유를 하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보기를 활용한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읽기 자료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기도 하지만 그 문제 앞에 한 5, 6장 정도는 또 읽기 자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와 관련된 작가에 관련된 거라든지 관련된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갈래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충분히 읽고 갈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면은 또 그 프린트 가지고 수업 시간에 또 다 분석을 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단순히 그냥 작품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학교 프린트와 연계해가지고 좀 심화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 네,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상 문제도 뭐 표현상의 특징, 뭐 할 수 있는 거, 보기 들어가는 거, 다른 작품과 연계하는 거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도 이제 매주 진도에 맞춰서 제공이 되고요. 뭐 하나로 묶어서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학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조금씩 제공이 되고 작품 수가 많으면 당연히 자료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때는 한 권만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두세 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세 권 나갈 때 세 권 한꺼번에 풀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좀 풀고 그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학생도 조절하게 하기 때문에 뭐 한 번 보셨을 때 2주차인데 왜 다 안 풀려 있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이랑 조절을 해서 이번 주에는 2권 줬으니까 한 권 반 풀고 다음 주에 나왔을 때 요거 반 나머지 풀고 또 진행하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또 많은 학교라서요. 뒤에 시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니까 뒤에 10시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가는 편이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그리고 집에서 문제를 풀다가 바로 해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전후 또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이제 대면을 하고 싶은데 대면이 안 된다는 친구들은 줌으로 불러서 질문을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쨌든 질문 해결 못 해가지고 답답하지 않다는 소리 들을 자신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테스트. 매주 수업 시작 전에 이전 수업의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보는데요. 작품 수가 만약에 많게 되면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랜덤으로 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어차피 다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보고 진도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쪽에 진도 더 이상 안 나가는 부분에서 앞에서 못 봤던 걸 또 이제 빼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칸 넣기랑 그다음에 OX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뭐 비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꼼꼼하게 하나씩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아이들이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객관식 테스트가 아니라 OX랑 그다음 빈칸에 더 정확한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빈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휘라든지 생경한 어휘나 아니면 중요한 개념 요소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OX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를 하니까요. 아이들 가지고 온 필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OX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테스트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직전 대비 이제 자료인데요. 직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두 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항상 나눠서 대비를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맡은 작품이나 아니면 영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서 좀 풀 수 있게 한 30문제에서 50문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풀 수 있게끔 최종 모의고사. 이 최종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30문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제가 구성을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풀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공부한 거를 마지막에 얼마나 잘 소화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에 수업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이제 개강이 3월 20일로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총 6회 플러스 직전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귀가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영을 좀 오래 하고 그 다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뭐 한 학년만 맡아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뭐 믿고 맡겨주시면 3학년 때까지 쭉 결과로 이제 보여드리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